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 평전 13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감동이 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의도적으로 감동적인 내용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극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책의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그 12번째 내용에서 제가 세종대왕께서 집현전을 이제 만드시고 활성화시키셨다. 그러면서 이 집현전 학자들이 되게 신분이 미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심지어는 이 유교 그 시대에 족보도 없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막 거기다 노비에다가 그냥 신분 자체가 그냥 심지어는 무당의 아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국가에 도움이 되고 충분히 재능이 있다라고 하면 뽑아서 학자로 써서 이제 고위 이제 관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대단히 파격적인 거고 굉장히 감동이 되었다. 이런 반응을 또 보여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도 이제 그것과 비슷한, 그래서 좀 들으시면 사실 좀 충격을 받아요. 세종대왕 이분은 도대체 미래 사람인가 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세종대왕께서 당연히 옳은 건데, 그 당시 양반 문화 시대에서는 너무 독특하고 이상한 사고관이었어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감동되는 내용이 또 나오는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민고소금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노비가 상전을 도무지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전이 너무 황당하고 악한 행동을 해서 이 노비가 상전을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고소한 노비가 벌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냥 벌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곤장을 100대를 맞고 삼천리 유배라 해가지고 3000리가 떨어진 곳까지 유배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고 가혹하고 잔혹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는 뭐냐면 노비가 고소를 했어요. 그런 벌까지 받았어요.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게 진짜 그랬나 아니냐 따지기는 따졌겠죠. 따져서 만약에 주인 양반이 죄가 없는 걸로 나온다. 그럼 그 노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교수형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법정 공방이 일어나면서 진짜 주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이 과정에서 당연히 주인이 훨씬 힘이 세고, 그리고 옛날에 과학적인 수사를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 이런 과정에서 주변에 이제 그 관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주인이 힘 있는 사람이 더 친했을 테고, 당연히 무죄로 거의 가는 경우들이 많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겠습니까? 노비는 주인을 고소하면 아무리 주인이 나쁘고 황당한 일을 해도 사실상 사형인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세종 2년 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5년 때까지가 이제 태종 이방원이 여전히 실권을 잡으면서 상황으로 있으면서 이 정치가 이루어지던 때였어요. 예조판서 이제 허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울면서까지 태종한테 가가지고 노비가 상전을 이제 고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극상이고 황당한 일입니까? 삼강오륜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중국의 이제 옛날 이야기들, 고서들을 막 하면서, 근데 그 고서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수한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충성을 강조해야 되는 상황, 이제 중국이 쪼개지고 분열되면서 서로 싸우면서 충성이 있어야지 그 나라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들을 막 들으면서 고소한 것만 가지고도 당태종은 얘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운운을 하면서 세상에 조선 팔도에 종이 감히 상전을 좀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고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하극상이고 끔찍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허조란 사람이 울면서까지 이방원 앞에서 탄원을 하면서 종은 절대 아예 고소 자체도 못하게 해야 되고,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거꾸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주 불의하고 불충한 짓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고소를 못하게 하는 금지법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고, 태종 이방원조차도 그걸 듣고 너무 당연하다. 당연히 다 충성을 해야지. 신하들은 왕한테 충성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신하들 밑에 종들은 당연히 신하들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지. 위에 있는 사람이 좀 잘못을 좀 했다라고 치고 그걸 고소를 해라고 하면서 이방원까지도 너무 옳은 법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는 거. 여기서 세종대왕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이게 말 그대로 아버지 이방원께서 살아 계시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법인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세종대왕께서 이제 행보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어떤 것을 이제 시도하시냐면
너무 이 법이 세종대왕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은 나중에 뒤에도 또 나옵니다. 노비도 어쨌든 사람이고 우리 조선 백성이고 너무 귀한 나라의 자원이기도 하고 그 하나하나의 생명 역시 똑같이 너무 소중한데 어떻게 이런 양반들의 이 사고 방식은 철저히 지들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를 백성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편한 쪽으로만 법을 기울이면서 그것이 훼손될 때 마치 사회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저렇게 반응을 하는가라는 그 꼴을 보면서 세종대왕께서 속으로 마음을 사귀면서 굉장히 이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마침내는 이제 세종 5년 때 그걸 먼저 시도를 해요. 당장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관찰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관료를 보내서 검사를 하겠다. 부정부패가 걸릴 시에는 무조건 그 양반은 엄청난 벌을, 파직은 기본이고 엄청나게 벌을 내릴 것이고 문제가 많은 상소 같은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를 해가지고 나라 기강을 문란시킨 것이기 때문에 벌을 주겠다. 이제 그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겠다. 주기적으로 감찰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방 관료나 아전들, 수령들이 불법을 행하는 게 걸리면 무조건 벌을 주겠다라는 걸 세종께서 이제 분명하게 말하면서 엄하게 이제 감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근본 의도가 노골적으로 노비들 괴롭히지 말아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거꾸로 어쨌든 부정부패를 하는 그 양반은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세종께서 이제 법을 만드신 겁니다. 이거를 또 그 예조판서 허조란 사람이 또 막 그거는 나라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전하 또 이러면서 막 몇몇 양반들이랑 해가지고 난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양반들이 어느 정도는 뭐 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허용해야 양반 반상 그 사회 문화와 이게 지켜지는 것이고 상하 그 수직과 여러 가지 질서가 유지가 되면서 나라가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전하하면서 이제 지들 부정부패하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 선이 아니면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와 나라의 위협을 이제 줄 만큼의 부정부패가 아니면 내버려 둬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지금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얘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양반들 사이에서 주류에서는 그냥 그게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비 하나 뭐 잘못되든 어떻게 되든 뭐 하는 거지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노비가 어차피 내 재산인데 그러니까 노비를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강조하는 법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 마침내는 이제 나중에 세종대왕께서 이제 그 이방원이 죽고 나서 이제 이 법을 제대로 손을 보게 되고 폐지를 합니다. 기어이. 이제 이방원이 죽고 나서 이를 갈고 갈다가 노비도 국민이고 백성이고 너무 소중한 자원이다. 그리고 그들도 사람이고 그들도 목숨이 귀한 거고 그들도 아프고 고통을 받는 존재다.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그리고 부정부패를 하면서까지도 그거를 정당하다고 우기면서 백성을 괴롭히는 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세종대왕께서 그 나중에 뒤에 기록을 보면 노비의 편에 서서 양반 벌을 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형평성을 어기면서까지 노비가 불쌍하니까 무조건 노비 편을 드신 게 아니라 어쨌든 양반 너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비도 백성은 백성이고 사람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니들 그렇게 악한 생각 갖고 그렇게 정치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걸 세종대왕께서 보여주신 행동이 이제 부민고소금지법과 관련된 일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한 가지 예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서거이라는 이제 그 여자 종이 있었는데 이제 주인집 와이프 이제 그 안사람이죠. 그 주인집의 아내에게 구타당해서 맞아 죽은 겁니다. 이 종이. 그러면 조선시대에도 어쨌든 종이 죽을 정도의 사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그 상황을 판단을 했고 소송을 받아들였어요. 이 과정에서 원래는 기존의 그 허조 그 대감, 세종대왕과 반대에 있었던 그 허조 대감의 입장에서라면 고소를 한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벌을 받아야죠. 근데 이 양반도 결국에는 벌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이 자기 딸이 죽은 그 노비의 그 엄마가 있었어요. 이 엄마가 너무 억울해서 이제 상소를 건 겁니다. 거면서 내 딸이 맞아 죽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주인집 그 안사람만 뭐 내 딸을 맞아서 죽게 한 게 아니라 그 딸들까지 가세해서 막 죽였다. 너무 억울하고 슬프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막 항의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둘 다 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딸들이 때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진짜는 아니다라는 형태로 이제 재판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만 때렸고
그 딸들까지 때렸다는 것은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쪽 다 벌을 받게 됐는데 아무튼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노비들까지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시지 않으셨다 하면은 사실은 원래 예전법이었다면 고소를 한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죽어야 됐다. 근데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놀랍게 불쌍한 노비들까지도 사랑을 해주면서 이들도 우리의 국민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귀한 정치, 그러니까 양반들의 상식과 통념을 깨버리고 기득권의 부패에 대해서도 이제 용인을 하지 않으면서 너희도 잘못하면 확실하게 벌을 받아라. 관찰사나 안찰사 이런 비리에 대해서 노비나 종이 고발을 하면 그거 무조건 받아들여라. 근데 이제 이변의 양반들은 주인의 그런 잘못된 행실을 보고도 입을 닫고 무조건 충성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양반들은 우기면서 주장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종대왕께서 그건 정의가 아니다. 가짜다라고 하면서 바르게 자리 잡아가는 일을 하신 게 이제 부민고소금지법을 폐지하신 일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동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좀 신기해요. 이렇게 왕까지 되고 모든 걸 다 가졌고 권력을 가지신 분이 가장 사회 최하층의 신경도 별로 이제 쓰기도 쉽지 않을 만한 이제 위치에 있는 분이 사실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다 귀족들만, 양반들만 상대하는 거고. 근데 그 이면에 넘어서의 고통받고 있을 백성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들이 억울한 일이 없게끔 처리를 해라. 법까지 개정을 하고 양반들의 반발까지도 뿌리치면서 노비도 고소할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양반도 어쨌든 잘못하면 벌받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놀라운 이제 그 애민 정신과 정의를 이루는 자세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정치를 이뤄간다라는 그 측면, 대단히 귀한 모습이고 본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